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 지구로다가 지금 시끄러운 곳이 있습니다. 분당이라든가 일산, 그 다음에 3번 이러한 곳들이 많은 곳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인천도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의해서 인천의 노후도시를 어떤 곳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계획을 지금까지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완성이 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그 계획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서부터 설명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낭만부동산에서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천에서 노후계획도시를 개발 계획을 세웠다. 그 얘기는 앞으로 내가 이 노후계획도시 개발 계획 안에 들어있는 소유자거나 또는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과연 인천의 구도심에 있는 노후도시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거기에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수익을 내고자 한다면 어느 곳에 투자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되고 어디를 더 선점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고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에서 노후도시는 총 5개 지구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진한 3개가 있죠. 계산 9월 연수는 이 한 지구 내에서만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갈산, 부평, 부계나 만수, 1, 2, 3 같은 경우는 이것이 3개가 합쳐져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이 특별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 5개고요. 노후 계획도시에 대해서 한번 보면 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인천에 5개고요. 여기서 보면 가장 큰 연수 선악지구입니다. 여기의 면적은 657만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지만 198만 평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평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9월입니다. 124만 제곱미터지만 평으로 따지면 37만 5천 평 정도 되고요. 계산 같은 경우는 168만 제곱인데 50만 8천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갈산과 부평, 부계를 합쳐서는 49만 평이고요. 그 다음에 만수 1, 2, 3은 46만 2천 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천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왔고요. 그래서 주민 설명과 주민 공람을 통해서 국토부에 이 계획을 승인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결국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받으려고 하겠죠.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도지구를 이 구역에서 어디를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이 구역 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민 설명회는 바로 이러한 정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앞으로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후에 선도지구가 되려면 어떠한 것들을 지금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떠한 일정으로다가 선도지구를 선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집을 내가 여기에 소유자로 있거나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설명회에 참여를 하셔서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하고 또는 다른 사람이 질문한 것을 들어서 궁금증을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선도지구가 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설명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 지구별로다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도지구의
기준과 그 다음에 주민 설명회를 어떻게 언제 어디서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후계획도시에 의해서 인 5개 지구 한번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먼저 남동구에 있는 만수 1, 2, 3 지구입니다. 인천 2호선을 통해서 남동구청역 남쪽에 위치한 구역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구는 총 15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고 11,074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총 A1서부터 A6까지 6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A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연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1구역서부터 6구역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A1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구역으로 보면 만수주공 7단지와 8단지를 1구역으로 다 보는 거고요. 이 A라는 뜻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주택단지 정비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는 주택단지 정비형인데 이 사업들은 아파트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개별 노후 주택단지의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단지 차원의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 정비사업이라고 얘기했죠.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재건축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구역은 만수주공 7단지와 8단지인데 이렇게 구역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특별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사업성을 높여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혼자 단독 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가 통합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그 주변의 주거 환경이라든가 다른 환경들, 기반시설까지도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단지들을 통합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역을 몇 개의 아파트 단지로다가 묶어서 구역을 선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구역은 만수주공 7단지와 8단지고요. 그 다음에 6구역은 이삭 1단지와 2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2구역은 공작아파트, 남동아파트, 대동아파트가 2구역이고요.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만수주공 9단지와 10단지, 그 다음에 만수 뉴서울아파트, 광명아파트, 한국아파트입니다. 그리고 5구역은 단방마을이죠. 그 다음에 4구역은 삼익아파트, 만수현대, 금호타운, 진흥아파트가 4구역입니다. 그럼 만수주공 1, 2, 3지구 지금 현재 이 6개 구역은 용적률이 얼마나 되고 허용 용적률을 얼마나 완화를 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여기 주민설명에서 할 건데요. 만수 1, 2, 3지구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용적률이 약 2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낭만부동산에서 여러분들에게 재건축 사업 중에서 3300클럽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인천에서 허용 용적률을 250%로 준다면 어느 아파트들은 30년 이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이 있고요. 어디는 사업성이 나오는 곳이 있죠. 그러니 여기 만수 1, 2, 3 지구를 보면 지금 현재 용적률이 200%를 하고 있는 거에 겨우 50%가 늘어나봤자 전체의 25% 정도 100세대가 있다면 25세대가 증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임대아파트 빼고 그러면 일반 분양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즉 조합원들이 공사비라든가 기타 경비들 이러한 것들의 모든 부담을 해야지만 신축으로 지을 수 있는 재건축 사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느 30년 이상이 되고 40년 이상이 됐다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라고 3300클럽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정부에서도 노후화가 되어 있는 그 아파트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개발을 한다면 법에서 적용했고 법에서 허용했던 250%보다도 더 많은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수 1, 2, 3 지구도 보면 200%에 달하는 지금 현재 용적률을
322%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용적률을 120%나 완화를 시켜준다면 이 완화시켜주는 것 중에서 용적률이 이 1구간에 속하면 그 중에서 10%를 공공기여로 내놔라. 그 다음에 40에서 70%로 가면 요 30% 중에 40%를 공공기여로 기부 체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기부 체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만수 1, 2, 3 지구도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주면 이 완화시켜주는 만큼에 따라서 공공기여분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으로 다 돼 있어서 공공기여 비율 곱하기 구간별 증가한 연면적에다가 여기에 감정평가액의 공공기여금을 내놓으라는 뜻이죠. 근데 구간별 증가한 연면적은 구간별 증가한 용적률 곱하기 사업부지 면적입니다. 만평에 10%가 용적률이 증가를 하면은 10%, 1000평이죠. 1000평에 만약에 감정평가액이 1원이라면, 만원이라면 1000만원. 내다가 공공기여가 1000만원에 만약에 30%면 300만원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제공을 해고요. 오늘은 이 소개만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 되는 것을 322%까지의 용적률을 상한을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선도지구에 선정되는 그것을 누가 해오느냐에 따라서 선도지구가 되고 못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구역을 볼까요? 남동구 9월지구입니다. 인천 터미널역이죠. 인천 1호선의 터미널역의 서쪽구역에 있고 총 8개 단지구 3,716세대가 있는 9월지구입니다. 그래서 9월지구를 보면 A1과 B1으로 되어 있습니다. A는 아까 재건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고 주택 단지 정비형이니까 A1은 신비마을 아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B1은 중심지구로서 동아아파트 3만1차, 관교 쌍용, 풍림, 성지, 삼안 관교 2단지, 동부아파트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면 이 B라는 1구역의 B라는 것은 뭔가? 중심지구 정비형입니다. 그래서 이 복합 개발하고 고밀 개발을 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의 핵심 기능이 집중된 중심지나 역세권 등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고밀, 복합 개발하여 도시 전체의 자족 기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즉, 직장과 주거가 같이 혼합할 수 있도록 복합이랑 고밀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 얘기를 한다면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주상복합 개발이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러한 중심지구 정비형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많이 완화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9월지구를 보면 지금 현재 A1 주택과 중심지구를 보면은 현재 용적률은 199.4%, 200%를 보면 여기는 이 중심지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를 408%, 아까 만수 1, 2, 3은 322%죠. 자그마치 80% 이상을 더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기여부는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중심지구인 이 1구역, 도시개발 사업으로다가 하는 이 구역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가 훨씬 기부 체납이 더 많이 될 수는 있지만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9월지구는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부평구 갈산 부평 부계지구입니다. 서울 7호선이 움직이는 곳이죠. 부평구청역, 그 다음에 굴포천역, 삼산체육관역이 3개 역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부평구청역은 인천 1호선이 그 환승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갈산지구는 4개 구역, 그 다음에 부평은
한 구역, 그 다음에 부계는 3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20개 단지고요. 16,369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1구역 같은 경우는 재건축 1구역은 갈산 대동 1차와 대동 2차 아파트고요. 그리고 C1은 이주대책 개발로서 갈산주공 2단지입니다. 그러면 C로 되는 거는 뭘까요? 바로 이주대책 지원형입니다. 그래서 공공임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먼저 개발을 하고 여기 다른 구역에서 이주하는 수요들을 임시 거처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 쪽으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정비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대규모 이주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하고 이주민들이 정비사업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 거주지를 공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갈산주공 2단지. 자, 다음 볼까요? 중심지구는 하나아파트, 동남아파트, 태화아파트, 아주아파트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2구역은 갈산주공 1단지, 두산, 동아, 갈산 팬더, 한국이죠. 즉 A 같은 경우는 재건축, 그 다음에 B는 도시개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3구역을 보면 우길아파트, 대동아파트, 대진아파트, 뉴서울, 동아아파트입니다. 그리고 4구역을 보면 주공 1단지, 부계주공 2단지, 상우, 신명, 보람아파트가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5구역 같은 경우는 주공 5단지와 주공 7단지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구역은 푸른마을, 삼부 한신아파트, 그 다음에 주공 6단지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있는 갈산 부평 부계지구는 지금 현재 용적률이 몇 프로 정도 되고 완화시켜주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현재 갈산 부평 부계지구 같은 경우는 평균 용적률이 227%입니다. 그러니 30-300 클럽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허용 용적률을 250%로 한다면 여기 갈산 부평 부계지구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가 단 한 개의 아파트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완화시켜 줘야지만 사업성이 나오니까 여기 갈산 부평 부계지구를 373%까지 용적률을 올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재건축을 하고 일반 분양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업성이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일반 분양을 해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73%까지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보면 지금 현재 용적률에 따라서 그 용적률이 사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원래 건축할 수 있는 그 기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자유롭게 용적률을 올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노후화된 아파트를 헐고 재건축을 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구도심이 낙후되는 것을 다시 일으켜서 신도시로서 주민들이 살기 편한 동네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여기에 7호선 이 부평구청역, 굴포천역, 삼산체육관역 같이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주거 환경이 좋아지면 질수록 인구 유입과 주민들의 생활 편리가 쉬워질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연수 선악지구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대지를 가지고 있는 연수 선악지구. 51개 단지 아파트에 42,235세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GTX B노선 여기 청학역, 그리고 수인분당선의 청학역, 그리고 연수역, 원인지역 수인분당선과 그 다음에 인천 1호선인 선악역, 신연수역, 원인지역, 동춘역, 동막역을 지나서 송도 신도시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동쪽에는 남동공단이 위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거 환경과 그 다음에
직장 이러한 것들이 괜찮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들로 이루어져서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로서 지정받아서 재건축 사업을 신축 아파트로 바꿔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300 클럽에서 보면은 이 지역은 기존의 용적률에 의해서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지만 좀 더 용적률을 높여줘서 여기 있는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많은 구역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즉 재건축 쪽만 해도 총 15개 구역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 순환하는 거 한 구역,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 같이 도시 개발하는 거 2개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구역을 한번 보도록 하죠. 1구역입니다. 1구역은 효정아파트, 성일아파트, 동남아파트, 우주, 인양, 태경아파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죠. 청학역 주변에 있습니다. 자, 2구역 같은 경우는 문남마을이랑 연수, 대명아파트가 2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3구역은 연수, 유천아파트, 태산아파트, 영남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4구역은 4구역이 아니라 14구역이죠. 청학역 밑에 있는 서해 성호 삼용아파트. 여기는 제가 3300 클럽에서도 꽤 좋은 아파트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3구역이 있는데 연수 1차 하나, 용담마을, 그 다음에 시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역 밑에 있는 15구역입니다. 금호타운, 뉴서울, 아주, 대동, 대진, 정광, 태산아파트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나서 5구역은 연수조공 1단지와 2단지, 그 다음에 대림, 그 다음에 경남아파트가 한 개 구역으로 5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이주대책용으로 다 하는 것은 선악동 시영아파트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4구역은 세경아파트, 연수조공 3단지, 대호 1차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쪽으로 다 하는 중심지구는 연수풍림 1차와 연수시영 1차, 승기마을, 솔반마을이죠. 3300 클럽에 본다면 여기는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그렇게 사업성이 별로 안 나오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심지구로 해서 용적률을 더 많이 올려준다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겠죠. 자, 다음은 이 도시개발 2구역입니다. 우성 2차, 우성 1차, 대동아파트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래서 원인제역 역세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개발이 된다면 아주 역세권의 대단지로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될 겁니다. 12구역입니다. 연수풍림 3차, 조홍아파트, 롯데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11구역으로서 동춘마을, 그 다음에 연수 3차 대호, 그 다음에 하나아파트. 그리고 9구역은 대림 3차, 건여, 태평 1차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구역은 동남아파트, 아주아파트, 대동아파트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동막역과 동춘역을 이용할 수 있는 7구역입니다. 현대 1차, 연수풍림 2차, 무지개마을, 한양 2차 아파트가 여기에 속하죠. 대단지 아파트로다가 탈바꿈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19구역입니다. 삼성너키, 현대대림 2차, 현대대림 2차, 동아, 금호, 연수타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동춘역 앞에 있는 6구역, 한양 1차와 대우 3한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연수 선악지구는 인천의 노후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노후 아파트를 안고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대단지로 본다면 연수 선악지구가 인천에서 가장 대장이 될 수밖에 없는 지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송도 신도시에 인접을 되어 있고 주변에 남동공단과 시흥 안산의 공단들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에 대해서도 많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장 아파트, 대장 지역으로 본다면 노후도시로다 본다면 연수 선악지구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3300클럽에 보면 여기에 재건축 가능한 아파트들이 무척 많았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아파트들의 그 용적률을 평균으로 내보니까 142.8%, 143%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250%로 한다라고 하면 110% 정도의 용적률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약 45% 이상이 똑같은 평형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세대수의 약 80에서 90%의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1000세대였다면 800에서 900세대가 늘어나서 1800, 900세대로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250%가 아닌 287%로 용적률을 다른 데에 비해서 낮게 완화를 시켜줬죠. 그러면서도 이 공공기여는 겨우 15에서 40% 주면서 15%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공공기여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구간은 41%니까 이 1%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지만 1구간의 5%는 많은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연수 선악지구는 충분히 사업성이 이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여기 연수 선악지구였었습니다. 자, 다음 구역을 볼까요? 계양구 계산지구입니다. 총 17단지에 17,529세대입니다. 여기도 보면 1구역 같은 경우는 항마을 서원, 그 다음에 영남, 서해, 한진 아파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임학역 주변에 있죠. 그 다음에 2구역 같은 경우는 용종마을 중앙, 신대진, 초정마을 하나, 두산, 쌍용, 동아아파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구역은 은행마을, 강북, 삼보, 태산, 아주, 태평아파트가 3구역에 속해 있고요. 그 다음에 4구역 같은 건 도두리마을의 동부, 롯데, 동남, 대동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는 까치마을, 태화, 한진, 작전현대 2-1, 2-2차 아파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낭만부동산에서 3300클럽에서 보면 이 구역은 재건축 가능성이 없는 구역으로 나오죠. 여기서 본다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구역서부터 5구역까지 보면 지금 현재 평균 용적률이 적용된 게 247%입니다. 그러니 250%다가 한다면 결국은 이 구역들은 리모델링 사업밖에 할 수 없는 구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법적 허용 용적률 250%를 적용한다면 겨우 3%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공사비, 모든 경비 이러한 것들을 다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니까 여기는 재건축 사업을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250% 가까이 된 것을 여기서 370%까지 용적률을 올려서 자그마치 120% 이상의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적률을 완화시켜 줘야지만 이 계산지구 같은 경우는 겨우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양신도시랑 대장신도시의 영향에 의해서 과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정도의 용적률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이 고층 고밀로다가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원래의 247%의 용적률에 376%로다가 120%로다가 많이 올려주지만 3300클럽에서 얘기했듯이 혼자만의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재건축 사업은 거의 불가능했던 곳이죠. 그 대신 계양신도시랑 대장신도시의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나 15억으로 치닫는다면 여기 계산지구도 충분히 재건축 사업을 이 정도 용적률 가지고 하면 충분한 이익은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천의 5개 지구를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선도지구는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어떤 일정으로 가져가는지 그리고 어떠한 배점을 해야지 배점으로 하기 때문에 선도지구가 되려면 무엇을 중시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도지구 선정 공모입니다.
여기 구역 안에, 지구 안에 있는 구역은 모두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최소한 신청 자격은 각 구역 내, 재건축이든 도시개발이든 이 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는 구역만 신청 자격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모 절차를 보면 공모 공고는 12월 15일 날 공고를 할 거고요. 그리고 공모 신청 접수는 26년도 내년 5월 26일서부터 6월 1일 사이에 5일간 접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평가 및 심사를 했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26년도 내년 8월 달쯤에 선도지구를 선정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를 듣고 각 구역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주민설명회를 듣고 구체적으로 우리 구역이 어떠한 이점들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언제까지 끌어내야 된다고요? 26년도 5월 26일 전까지 최소한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선도지구를 지구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선도지구가 되는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은 평가 방법이 있죠. 그리고 동점인 경우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순서대로 선도지구가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 배점을 보면 주민 동의 여부가 60% 그리고 나머지는 10%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정주 환경의 개선의 시급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 통합구역 내 세대당 주차 대수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각 구역별로 이것은 점수가 이미 결정이 돼 있죠. 그 다음에 공모 신청한 구역의 평균 건령이 건축을 한 게 30년 이상이 되면 5점. 그 다음에 여기 주차 대수 5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0.3대 미만이면 5점. 그 다음에 30년 이상이 됐으면 5점 해서 여기는 10점을 다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정성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그냥 기본 점수 10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 대수 0.3대 미만과 30년 이상이 됐으면 20점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비사업 추진에 파급효과해서 1개 단지, 주택 단지가 1개 단지만 있는 데는 5점을 주고 그 다음에 4개 단지 이상이 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10점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1개 단지인지 2개 단지인지 4개 단지 이상인지도 벌써 점수는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통합정비 참여 세대수 여기서 500세대 1개 단지가 500세대 미만인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000세대 이상은 10점. 그러니까 이 통합된 구역이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인 사람들은 이미 10점과 그 다음에 여기 10점 그 다음에 주차대수 0.3대 미만과 30년 이상이 됐다면 30점을 확보하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4개 단지 이상이면 이미 40점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도지구의 당락은 결국은 주민동의 여부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동의율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95% 이상이 동의를 하면 60점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반대 동의서를 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접수한 것이 2개 단지 이상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20% 이상이 반대를 하면 마이너스 20점을 하니까 결국은 반대 동의를 한다면 선도지구로서 탈락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점수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주민동의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우리 구역이 어느 정도로다가 가능성이 있고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나오고 이익이 나올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알아야 내가 어느 지구에 어느 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도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선도지구가 되는데 주민설명회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현재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 미추홀구죠. 여기에 보면은 9월지구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추홀구에 있는 9월지구. 월요일날 오후 2시에 미추홀구 대회의실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쉬고 수요일날은 10시와 오후 2시에 하는데 만수 1, 2, 3지구는 오전 10시에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 선악지구는 연수구청 연수 아트홀에서 수요일날
오후 2시. 그 다음에 갈산 부계 부평은 부평 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그 다음에 계산지구는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15분 동안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50분에 걸쳐서 선도지구 공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셔야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질문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가 궁금한 사항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지구 내에 있는 소유자거나 또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용적률을 받았을 때 공공기여분이 얼마나 되고 일반 분양률이 어느 정도나 돼서 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사업성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 5개 지구 내 중에서 대장이면서 상급지가 될 곳과 중급지, 하급지로다가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가장 이익이 클 수 있는 곳에 투자도 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는 내가 동의서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의 노후도시에 의해서 5개 지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이 아래 이 부분을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